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3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39명 증가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부평 지역 신규 확진자는 50명, 계양 지역 10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중구의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 등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 수는 315명입니다. 13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535명 증가했습니다. 경기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약 100명 감소했는데요.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62명, 김포는 42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패스 도입을 확대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 패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황다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방역 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사전 확인을 받아야 주요 시설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달 초부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강화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줄었다는 입장. 일부 시민들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 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식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생기고 말하자면 안 맞는 사람들이 주사 안 맞는 사람들이 나도 맞고 자유롭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래도 저부터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설치들이 되어 있는 곳이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좀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부는 고통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좀 해야지 좀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안 한 상태에서는 좀 더 사람들이 경계심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걸 위해서 좀 강제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지만 방역 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 온라인 장보기 등이 어려운 어르신 등 일부 소외계층은 생필품 구매와 같은 기초적인 경제 생활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 주변에 건강상으로 아예 못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마트나 이런 데로 확대되니까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도 참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율적으로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을 믿고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저희도 지금 가면 이제 습관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이제 방역 패스 도입이 기저질환자 등 미접종자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기저질환자나 몸이 약하신 분들, 후유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방역을만 치중하고 저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맞기 싫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기 건강 상태나 여건이 안 돼서 못 맞았는데. 친구가 임산부인데 이제 한번 외식을 하려고 해도 코를 찌르고 나간다든지 되게 불편한 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랑 마트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데도 굳이 이제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평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란 입장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대체로 방역 패스에 호의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생활화가 돼서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 시민들은 거의 협조적으로 보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협조할 거라 바라고 저희들도 또 거기에 호응해서 잘 적응해 나가야지. 맞는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안 맞는 사람을 보호한다 하지만 백신을 성실하게 맞는 사람은 또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제도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방역 패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방역 패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방역 패스 확대 정책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여론은 지금 황다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위험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예, 보건복지부하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랑 같이 공동으로 우울 위험도를 해마다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2년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우울 위험도가 좀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코로나 첫 해인 2020년보다는 2021년에는 3월을 이제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우울 위험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3월에는 우울 위험도가 22.8%였는데요. 12월에는 최근이죠. 18.9%로 약 4%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생각도 2021년 3월에는 16.3%였는데요. 12월에는 13.6%로 약 한 3% 정도가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여성에서는 조금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2021년 12월에 27.8%로 오히려 예전보다 좀 증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다른 연령보다 또 30대 여성의 우울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코로나 이제 재난이 장기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취약한 집단 에서 이제 취약성이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원래 여성은 우울증에 남성보다 더 취약한 군입니다. 남성보다 2배 이상 우울증 유병률이 좀 높고요. 다만 이번 결과에서 30대가 20대나 40대보다 높은 결과가 나온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요. 아마도 30대 여성이 이제 직장 생활 초기에 겪는 어려움이 이 우울감에 안 좋은 영향을 좀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시기에 육아 돌봄 스트레스도 코로나 블루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였습니다. 자, 한 김포 시민이 시작한 골드라인 타보기 기억하시는지요? 출퇴근길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을 직접 체험해보라면서 주요 정치 인사들을 지목했는데요. 그런데 이 타보기가 이번엔 대선판으로 번졌습니다. 대권 주자들도 골드라인 체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선 후보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 김포 시민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지금 제안이 이루어지는 만큼 제안자께서는 실명보다는 잘 알려진 온라인 닉네임을 거론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점을 반영해서 저희가 풍무동살이라는 온라인 닉네임으로 저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김포 풍무동사는 평범한 시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먼저 이 골드라인 타보기 어떻게 이 챌린지가 시작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에 지역 카페를 통해서 골드라인 챌린지를 제안했었습니다. 골드라인 챌린지는 지목받은 챌린저가 출퇴근 혼잡한 시간에 골드라인을 이용하여 열악한 김포의 교통 현실을 알리고 교통 개선을 위한 여론 조성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챌린저로 김포 시장님을 지목하였었고 이에 시장님이 선뜻 응해주셨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실제로 대선 후보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제안하셨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골드라인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오르면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원도심 총연합에서 주최한 지역 정치인 간담회를 통해서 양당의 골드라인 챌린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취지에 공감하였었고 당에 적극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도심 총연합회 카페에 양당의 대선 주자 모두를 지목한 골드라인 챌린지 글을 올렸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여러와 같았고 지역 정치인에게 대선 주자 골드라인 챌린지를 요청하는 수많은 문자 인증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님이 먼저 응하셨는데 이것은 김포 시민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로 양당의 대선 주자를 부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재명 후보님만이 남으셨는데 이제 진짜 끝판왕이 등판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처럼 대선 후보들에게 이 골드라인 탑승을 제안하고 있는 특별한 그럼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김포의 교통 문제 해결을 대통령 공약에 실기 위해서입니다. 대선 후보님들이 오셔서 골드라인만 타고 가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후보님도 김포 오셨던 날 김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당장 우리만 겪는 불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김포 시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의 저처럼 안전을 위협받으며 다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제로 대선 공약에 어떤 내용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까?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인데 그중 첫 번째는 5호선 김포 한강선 연장입니다. 10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중단기 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 인천 2호선도 조기 착공하고 GTX-T도 윤석열 후보님이 말씀하신 김포 8등선이나 최소한 경기도 원하는 김포 하나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산대교도 무료화되어야 되고 김포의 추가적인 한강다리도 더 만들어서 교통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김포 시민들의 여러 같은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필히 꼭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김포에 오셔서 직접 몸으로 골드라인의 챌린지에 응해 주셔서 몸으로 직접 그 김포 시민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이거를 빨리 조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조금씩 되살아났던 우리 지역의 기업 경기가 다시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기업 경기 종합 전망치가 지난 분기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부천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부천 지역 기업 경기 종합 전망치는 75, 지난해 4분기 95보다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기업 경기 전망치가 100보다 작다는 것은 지난 분기보다 현 분기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 전망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부천 지역 기업 경기 종합 전망치는 1분기 80을 기록한 뒤 2분기 88, 3분기 104까지 올랐다가 4분기에 95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늘려온 기업들이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경영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부천 지역은 산업구조 특성상 원자재 가격과 공급처 수급 영향이 큰 제조업체가 많은데 부천 지역이 주력 업종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하락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액 전망치가 104로 이전 분기 95보다 다행히 높았습니다. 영업이익은 81로 이전 분기 82보다 소폭 하락했고 설비 투자 역시 85로 이전 분기 87보다 하락했습니다. 부천 기업들은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예상하는 질문에 조사 대상 중 54.5%가 목표를 미달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회복 불확실성으로 6개월 전보다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부천 기업들은 또 올해 실적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 환율 변동에 따른 원자재 가격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시장 침체와 미중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금리 인상 기조 등 리스크들도 걱정했습니다. 자금 조달 여건과 공급망 안정성이 불안한 상황에서 수출과 내수 위주 기업들 간 양극화도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